안녕하십니까, 이진곤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요, 민주정치의 본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죠. 민주정치의 원고향이 거기라는 겁니다. 아테네는 이미 2400~500년 전부터 민중의 자기 지배체제, 그러니까 민주정치 체제를 확립했었죠. 당시에는 이제 직접 민주정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던 시민적 자질이 뭐였느냐? 언변이었습니다. 언변. 말 잘하는 것. 그 다음에 웅변.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시됐기 때문에 아테네 시에서는요, 이 웅변 학원이 아주 성실을 이뤘답니다.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죠. 그 소피스트들,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인기인이었고요. 소피스트란 말은 이게 현자 혹은 뭐 지혜의 스승 이런 뜻을 가졌는데 그때 이미 궤변론자로 알려졌습니다. 왜? 자기 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야 되니까 말의 논리성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기술을 자기들의 제자들한테 전수한 거죠. 그게 이제 궤변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자연스러운 뭐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들은 우주관, 세계관을 상대주의적으로 설파했죠. 상대주의적인 우주관, 세계관을 가르친 겁니다. 그래서 소크라테스가요,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.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라고 해서 절대 불변의 원형이 있다, 모든 것에.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. 이데아를 가르치던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 상대주의를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? 더욱 이제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 정말 미워한 건 이 사람들이 지식 상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. 어떻게 지식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느냐. 이래서 이 사람들 평생 경멸한 거죠. 뭐 소크라테스가 그러거나 말거나, 당시에 소피스트들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. 페리클레스 이제 집권기였는데 그 한 30년 동안 이제 아테네를 다스렸죠. 페리클레스가. 그 페리클레스의 집권 시기 30년 동안 이 아테네가요,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납니다. 그때 그 대아테네 건설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페리클레스의 친구인 페이디아스였거든요. 이 사람은 이제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조각가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프로타고라스라고 해서 소피스트의 대표격이었던 그 철학자가 또 역시 그 시대에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말하자면 웅변학원을 운영했겠죠.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까지 지었던 그 페이디아스가 연간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프로타고라스가 웅변학원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? 웅변학원 수업료 수입이 대아테네 건설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니까 당시에 웅변술 이게 얼마나 당시에 유행했는지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그건 알 수가 있죠.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, 이 소피스트들은 부정적인 의미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. 자기 말을 교활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장결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절대로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비례정당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퍼붓다가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결국은 비례 무슨 연합정당인가요? 거기 참여하기로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소피스트가 따로 없어요.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소피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은요,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 위성정당으로서 비례전담의 미래한국당을 이제 만든다 할 때부터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? 그게 무슨 정치냐고 말이지.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정당은 안 만든다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.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하다가 이거 자칫하다 정도가 아니에요. 확실하게 원내 제1당을 미래통합당에 뺏기게 생겼거든요. 그 지위를.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죠.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비례정당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까지 해놓은 말이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? 양심이 있지.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슬금슬금 야금야금 다가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그게 별로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지 않으니까 어느 날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.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는 거죠. 13일 아침까지 24시간 동안 실시한 당원 투표, 뭐 보나마나 결과는 뻔할 것 아닙니까? 뻔하게 기대됐던 결과죠. 74.1%가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투표를 했답니다.
그 이제 얼씨구나 그 핑계 댔으니까 그대로 이제 비례 연합 정당이 참여하기로 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니까요. 고대 아테네의 소피스트들 생각 안 나겠습니까?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. 예, 이분이 14일 국회에서 열렸던 그 제2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네요. 거대 야당의 나쁜 의도를 저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려내고자 전 당원이 투표를 통해 뜻을 모아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대단한 언변 아닙니까? 예, 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 때문에 당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구책으로서 만든 게 이제 미래한국당이에요. 미래통합당이 만든 게. 근데 그게 나쁜 의도로 만들었답니다. 그럼 나쁜 의도를 갖게 한 건 누굽니까?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정의당 이런 정당들 아닙니까? 이른바 4+1인가요?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그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뭐 궤변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말재간이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낙연 총리쯤 되면요. 이제 인격적으로도 남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궤변론자가 돼가는 겁니까? 그간 이 비례정당이 말도 안 된다. 정치도 아니다. 우리는 절대 안 하겠다. 이렇게 이제 강조해왔던 이해찬 당대표, 민주당의 대표도 마찬가지죠. 11일 최고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이 참 절창입니다. 미래한국당이 가짜 페이퍼 정당, 이제 이 가짜 페이퍼 정당이라는 것은 이 서류상으로만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말이죠. 이런 이제 정당인데 그것을 만들어 소수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른다.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? 우리도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? 이런 자기들 뭐냐면 말 바꾸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, 합리화하기 위해서. 애먼 그 미래한국당만 지금 공격해낸 것 아닙니까? 그 무슨 소수 의석을 도둑질한다고요? 아니 정치 파트너를 보고 도둑질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?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? 이 사람들이요. 그러면서도 절대 비례정당 만든다고는 말 안 합니다. 참여한다고 하지. 이 참여한다면서 정의당하고 민생당 보고 당신들도 들어와. 우리가 앞자리는 당신들한테 다 줄게 이랬는데 정의당하고 민생당이 우리는 안 들어간다. 이렇게 거부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들만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? 이낙연 전 총리도 그랬죠.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지 않느냐. 그게 이유랍니다. 그게 핑계고 그게 명분이라는 건데 참 이 사람들 이렇게 궤변을 자꾸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. 국민들이 정말 바보입니까? 그런데 속아 넘어가게? 예,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. 그 말하는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. 근데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 얄팍한 그 장뼈로 그런 궤변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 듭니까? 언젠가는 아마도 국민들이 응징할 겁니다.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? 응징해야죠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